작은 출판사의 책을 소개하는 편지다방입니다. 오늘 슬플 때 마시면 좋은 따뜻한 우유와 함께 읽을 책은 유한 작가의 시집 아름다운 것을 따라갔다입니다. 와, 와, 책이 아주 예쁩니다. 초록색 바다 물결이 막 보이고요. 너무 아름다워서 한 번은 펼쳐볼 것 같았는데. 네, 저도 이 책을 입고를 받았던 게 네. 처음에 표지도 마음에 들었지만 어떤 다른 서점에서 이 책을 파는 걸 보고 네. 와, 표지가 예쁘다 했는데 음. 저의 메일 함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반짝이고 투명한 거에 좀 그냥 딱 직관적으로 끌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 제가 그 파랑 책방에서 작업할 때마다 앉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딱 고개를 돌면 이 시집이 나를 딱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네, 언젠가 저걸 읽고 말리라 했는데 네, 시집 딱 테마에 맞춰서 가져왔습니다. 네. 이 책은요. 유한 작가의 첫 개인 시집인데 2023년에 첫 그 공동 시집을 내시고 올해 2월에 에세이를 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하신 건가 봐요. 되게 짧은 간격으로 많은 책을 내셨네요. 그리고 에세이를 내셨다가 시를 쓰셨다가 하시는군요. 그 가능한 그런 거구나. 전 에세이만 써봐가지고 저는 시집을 잘 원래는 소비하지 않는데 그 포엠맥이라는 웹 매거진이 있어요. 인스타로 제가 자주 보는 데인데 시를 이제 소개하시는 웹 매거진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보면서 좀 시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그리고 그 주인장님이 했던 이렇게 Q&A에 시를 잘 이해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을 받으시니까 그분이 그럼 그냥 패스하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다른 시 읽으세요 이렇게 네. 하셔서 네. 아 저렇게 뭔가 가볍게 내가 마음 먹고 그래 읽는 게 중요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너무 오랜만에 읽은 시집이었어요. 예전에 그 원래 시를 쓰던 친구랑 룸메를 했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 근데 그 친구가 박상수신 시집을 선물해줬었는데 그때 이후로 정말 오랜만. 그러니까 최소한 5년만인 것 같아요. 그 제일 좋았던 시를 또 약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66페이지에 가벼운 마음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그 이제 첫 문장이 우리 집 침대 옆 박스가 쌓여있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가볍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거든요. 전문은 네, 책에서 확인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왜 좋았냐면 제가 예전에 서울에 살 때 진짜 작은 집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 집에 침대에 딱 누우면 집이 다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방이 다 보인 거죠. 방 한 칸에 사는 거니까. 현관 쪽에 쌓아둔 그 물통들이랑 박스랑 뭐 이런 게 한 번에 다 보였어요. 근데 그 시가 생각났어요. 그 시가 생각날 때 그 장면이 생각나는 시였어요. 그래서 그 시가 저는 참 좋았고 시집을 읽을 때 저는 하나의 시만 이렇게 좀 마음을 흔들어도 이 시인이랑 접점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네, 유한 작가랑 통했다. 저도 좀 읽어봤는데 그 무거운 감정이 어, 몰려오는 느낌이 있어요. 어. 네. 근데 아름다운 것을 따라갔다라는 저 제목이 너무 난 좀 무섭게 느껴져서 얘 표제작이 아니에요? 표지작이에요. 그 중간 있어요? 아마 네, 있구나. 18페이지에 가면 있을 텐데 네네네. 엄청 앞부분에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음, 근데 제가 이제 시집을 읽으면 각자 느끼는 게 그게 심상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그 어떤 어두움, 우울함 이런 게 좀 저를 많이 흔들었던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그 제목이 다르게 이제 따라가면 안 되는 걸 따라간 건가요? 약간 그런 아름다운 아름다워서 위험한. 연극은 여러 번 보면 어떤 배우가 이 캐릭터를 연기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숨 쉬는 데가 다르거나 네네네. 아니면 뭐 이렇게 뭔가 제스처가 다르거나 해서 분명히 이 사람은 뭐 어떤 분노를 설명을 했는데 이 사람은 슬픈데도 분노가 나오는 뭐 약간 뭔가 이렇게 좀 더 입체적으로 표현하려고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시집 읽을 때 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읽을까? 이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또 다른 분들이 책을 어떻게 읽으시는지 사실은 별로 관심 있어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네. 시집은 좀 네, 또 다른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랑 돌려서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이분은 되게 자연을 아름답게 보는 그런 시선이 느껴지고 네. 그 저도 이제 지금 읽어보고 있어가지고 뭐 네.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뭔가 어떤 그 자연물에 있는 그 아름다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배경을 보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 돌이 있으면 그 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를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사랑에 대한 표현이 정말 반복적으로 나와요. 저는 이분이 연인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사랑의 대상은 누굴까? 라는 생각도 네. 많이 네, 했고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를 위해 어떤 것들을 했다던가 아니면 네. 너가 떠나서 내가 어떻게 됐다거나 이런 너로 이제 지칭하는 대상이 있는데 네. 이게 그냥 딱 연인 간의 애정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긴 글을 읽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면밀하게 알게 되니까 좀 친밀함이 느껴진다고 하면 짧은 글을 읽으면 숨겨놓은 게 더 많잖아요. 네. 그래서 작가랑 대화를 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시를 읽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갑자기. 나를 궁금하게 하고 싶어서. 아니, 뭔가 이렇게 숨겨진 데를 찾아내는 그 재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에세이나 소설도 근데 그런가요? 작가랑 친밀함이 좀 느껴지나요? 또 허구의 세상이니까 또 다를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 한 명의 작가가 쓴 글을 여러 편 읽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할머니가 많이 나온다거나 엄마가 많이 나온다거나 그러면은 이 사람은 되게 그 할머니에 대한 뭔가 추억이 많구나.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깊은 사람이구나. 그런 걸 느껴져요. 그 작가주의로 이제 파기 시작하면 그런 게 보인다는 거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작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찾아보진 않는 편이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대충 짐작을 하는 거죠. 이분은 이런 사람이겠다 하면서 좀 가깝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특징이 있는 거고, 소설은. 에세이는 진짜 이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담겨 있잖아요.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런 걸 느꼈고, 너도 이렇게 살아봐라. 약간 이런. 너도 이렇게 살아봐라. 그런 느낌이 좀 더 많아가지고, 좀 더, 에세이가 좀 더 이렇게 이 사람이랑 좀 더 친한 느낌이 드는데, 근데 또 생활 방식이 너무 다르면 좀 멀게 느껴지긴 해요. 에세이도 막, 라고 다 뭔가 친근하게 느껴지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은 이런 데서 이런 걸 느낀다고 하면서, 난 아닌데? 네, 알겠고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얘기 들으면서 살짝 생각이 났는데 네. 작가의 여러 개를 이제 소설도 여러 편을 읽으면 그 작가가 어떤 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런 게 좀 느껴진다 했잖아요. 네. 어떤 추억이 많고 이런 게. 근데 제가 예전에 제 에픽하이 엄청 팬인데 완전 TMI인데 타블로가 당신의 조각들이라는 책을 네. 냈어요. 근데 네. 이거를 정말 여러 번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너무 이 사람을 알아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전 착각이죠. 완전 착각인데 네. 이 작품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의 어떤 그 외로움을 알아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신의 조각들 뒤에 보면 추천사 같이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 제 기억에는 그 이적이 그런 식으로 썼거든요. 자기가 이 사람의 지문까지 알아버린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예전에는 그거를 왜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엄청 많이 읽으니까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저도 뭔가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는 작가를 동시대에 뭔가 만난다는 것도 되게 행운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어보자면 네. 요즘 약간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네. 그런 작가가 있었는지 좀 좋아하는 작가나 아니면 이렇게 여러 작품을 보면서 좀 네. 친밀하게 느껴졌던 작가 있었는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최근에 최진영 작가님 북토크에 네네네. 갔었다가
좀 이제 작가라는 삶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듣고 먼저 그 삶을 살아간 사람으로서 이제 해주는 얘기를 들으면서 좀 마음이 편해졌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막 할머니나 어머니에 대한 얘기는 김멜라 작가님이 쓰신 단편이랑 장편 소설도 하나 읽었는데 할머니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분은 할머니랑 되게 특별한 추억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느꼈고 그리고 정영수 작가님의 최근에 미래의 조각이라고 네. 현대문학상 수상하신 그 단편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상 받은 작품이랑 그리고 자선 자각이 같이 실리거든요. 네. 그 수상 작품집 안에. 근데 둘 다 이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라서 이분은 되게 어머니에 대한 그 생각이 많다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김연수 작가님도 어머니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에세이도 많이 나오고 소설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지금 했어요. 언급해주신 작가님 것만 다 찾아봐도 올해 연말이 아주 배부르겠는데? 네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스스로 썼던 글들 중에 좀 반복적으로 나온다거나 네. 아니면 정말 잘 그리고 싶다거나 그런 대상이나 장면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좋아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를 동경의 대상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나랑 너무 다른 사람이라서 닮고 싶었다고 해야 될지 좀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와의 추억을 좀 작품에서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네. 알아요? 그분은 몰라요? 그분은 몰라요. 왜냐면 공개하지 않았으니까 작품을. 이제 공개하지 곧 않았어요? 공개됩니다. 무서워. 이걸 이렇게 연결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 읽기 전에 딱 얘기 하나만 더 하자면 네네. 시를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 테마를 준비하면서. 네네네. 그래서 네. 그 이종산 작가님 시집에 이제 처음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 시를 배우기 시작해서 뭐 2년 동안 쓴 시를 모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디서 도대체 배우셨는지 시는 어떻게 배우는 건지 너무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워크숍을 한번 체험식으로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 했어요.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을 이렇게 연결하면 좀 새로운 참신한 표현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책방에 오신 그 오이튀김 선생님도 오이튀김 책방에서 글쓰기 모임을 한번 했는데 이름을 이제 별명을 지어달라고 하니까 오이튀김이었죠. 네, 그런 재간을 배우고 싶단 말인데 말이죠. 네, 아무튼요. 네, 나중에 시를 꼭 써서 또 읽어드리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체리님한테 썼던 저도 편지를 살짝 읽어드리고 오늘을 마무리하도록 할까 봐요. 채윤에게 저는 오늘 유한 작가의 아름다운 것을 따라갔다는 시집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만나 혼자 읽을 때 읽은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지만 시집은 왠지 더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제가 감명받았던 시를 언급하고 당신이 나와 같은 것을 느끼는지 아니면 어떤 장면을 연상하는지 그런 것들이 꼭 궁금해져서요. 오늘 읽은 시집에서는 가벼운 마음이라는 시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대학교 앞에서 자취할 때는 분노만 잃었는데 시간이 흘러 서울에서 자취할 땐 뭐랄까 그냥 마음이 자주 편안해졌고 그게 꼭 생각이 났습니다. 눈을 뜨면 인간의 시야는 꽤 넓고 방은 그보다 작은 탓에 현관에 켜켜이 쌓인 박스와 잘 살아보겠다고 둔 생수 묶음이 보였는데요. 이 시를 읽으면 그날이 다시 재생돼요. 가슴 언저리에 두 손을 가만히 포개고 지금 당장 창밖에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 내 삶이 알아서 굴러갔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던 시간. 채윤님은 그런 적이 있나요? 나는 지금 무얼 위해 사는 걸까? 한없이 공허해지던 순간이요. 저는 한번 그 장면을 보고 나니 이 시집의 제목인 아름다운 것을 따라갔다는 말도 이전과 다르게 슬프게만 들립니다. 아무튼 전문은 위아파랑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요. 다음 책은 테마를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직접 그린 그림과 글이 함께 있는 책을 골랐거든요. 그래서 그림도 글도 잘 하시는 작가님의 책을 골랐고 저는
한 뼘 거리에 있어라는 제목의 그 고양이를 키운 이야기를 담은 책을 골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연해지는 그늘까지 다음 시간에 또 소개하도록 하고요. 편지다방은 작은 출판사의 책을 모두 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